1998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제작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었다. 이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역대 최고의 전쟁 영화 중 한 편으로 손꼽히는 명작이다. 당시 노르망디 상륙작전 직후 미 행정부는 네 형제 중 3명이 전사하고 막내만 남은 라이언 일병을 부모님 곁으로 돌려보내라는 특별 명령을 하달한다. 이에 존 밀러 대위와 7명의 특수부대 대원이 적진의 한복판에서 치열한 전투에 참전 중인 라이언 일병을 찾기 위해 온갖 위험한 사투를 벌이는 과정을 그린 영화다. 특수부대는 우여곡절 끝에 제임스 라이언 일병을 찾아냈지만 라이언은 전략적 요충지인 교량을 지키는 동료들을 버리고 혼자만 돌아갈 수 없다며 귀환을 완강히 거부한다. 결국 밀러 대위의 구조부대 대원 일행도 남아서 독일군에 맞서 함께 교량을 사수하기로 했다. 처절한 전투 끝에 구조대원 대부분이 전사하고 밀러 대위 본인도 치명상을 입는다. 교량 폭파 직전 미 공군의 공중 지원으로 간신히 교량을 지켜내던 끝에 라이언 일병을 포함한 극소수 인원만 살아남는다. 중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던 밀러 대위는 숨을 거두는 순간 라이언 일병의 옷자락을 끌어당기며 힘겨운 목소리로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 제임즈, 언티스, 언잇, 참되게 살아라, 우리의 목까지 라며 숨을 거둔다. 영화는 숱한 세월이 흐른 후에 또 다른 장면으로 바뀐다. 백발이 성성한 한 노인이 불편한 몸으로 아내의 부축을 받으며 프랑스의 노르망디 미군 국립묘지를 찾는 장면이다. 그는 밀러 대위의 묘비 앞에서 정성껏 헌화하며 눈물을 닦는다. 제임스 라이언이다. 자신이 과연 밀러 대위의 유언대로 그 희생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지를 아내에게 묻는다. 이에 아내가 당신은 충분히 그렇게 살아왔어요. 참된 사람으로 라고 답해주자 라이언이 밀러 대위의 묘비에 거수경례하며 영화는 마무리된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였었다. 조종사 구출 작전. 지난 4월 6일 이란 영토 내 남부 상공에서 격추되어 실종됐던 미 공군 F-15E 전투기 조종사 A 대위와 미사일과 폭탄, 레이더 체계 등 무장 시스템을 통째로 관리하는 무기체계 장교 비대령 피격 및 구출 작전은 지난달 국제 정세에서 상당히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었다. 이 사건은 1980년에 실패했던 미군의 독수리 발톱 작전과 비견될 만큼 긴박하게 전개된 대규모 구출 작전이었는데 다행히도 그 작전에 비해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4월 초 미 공군 제494 전투 비행대대 소속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가 이란 남부 상공에서 이란 군의 대공포화에 격추된다. 추락 지점은 이란의 코길루예주와 이스파한주 사이에 있는 자그로스 산맥의 험준한 산악지대로 A 조종사와 B 대령은 비상 탈출 후 각각 다른 장소로 착륙했다. 기체는 완파되었고 A 조종사와 B 대령은 비상 탈출에는 성공했으나 적진 한가운데 고립된다. 미군은 조종사들이 생포될 경우 중대 작전 정보 유출과 불리한 선전 도구 그리고 난감한 협상 카드로 악용될 것을 우려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특수전 전력을 총동원한다. 우선 제1단계로 추락사고 당일 미국은 2011년 오사마 빈 라덴을 처단한 바 있는 미군 막강 내비 실팀6를 선봉으로 200여 명의 특수부대 전투원과 155대의 항공기를 비롯해 HH-60W 헬기와 A-10 공격기 등을 투입하여 수시간 만인 부활절 아침에 조종사 A 대위는 성공리에 구조됐다. 반면 이란 국영방송 매체 등은 미군의 구출 작전에 혼선을 주기 위해 A 조종사를 생포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으나 곧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다. 두 번째 승무원인 무기체계 장교 B 대령은 심한 발목 골절 부상과 파편상을 한 채 표고 2000여 미터 높이의 황량하고 험준한 바위산에 기어올라 암벽 틈바구니에 몸을 숨긴다. 이란 군은 현지 화폐로 무려 100억 토만의 현상금을 내걸고 대대적인 수색 작전을 벌인다. 이에 미 CIA는 조종사 이송 경로에 대한 기만 정보를 흘려 구조된 조종사를 현재 육로로 이송 중이라는 허위 정보로
이란 군의 수색망을 교란했던 역정보가 성공의 핵심 요인으로 평가받았다. 이때 비대령 체포에 혈안이 된 이란 정규군과 혁명수비대, 민병대, 그리고 이 지역을 수백 년간 제 집 앞마당처럼 누벼오던 유목민과 현상금 사냥꾼까지 수천 명이 이 한 사람을 쫓는 대대적인 군관민 합동수색 작전을 펼친다. 그러나 다수의 항공기와 미 해군 최정예 대북우루팀과 미 해병대 수색대, 그리고 공군 생환 구출 작전팀 등은 역대급 최대 규모의 엄호를 받으며 이틀 뒤인 4월 8일 새벽 마침내 실종 48시간 만에 비대령 구출에 성공한다. 림 노원 비하인. 우리는 전우를 절대로 남겨두지 않고 반드시 고국의 품으로 데려온다. 갓 이스 굿. 위 구절은 비대령이 구조팀과 최초로 교신이 이루어졌을 때 보냈던 첫 번째 암호 메시지다. 이때 미 CIA 본부에서는 이란 군이 조종사를 생포한 다음 함정을 파기 위해 보낸 가짜 신호일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통상 이슬람권의 구호 갓 이스 그레이트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구절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 국방성 전쟁 상황실에서 이를 직접 지켜보던 트럼프는 정밀 분석 보고를 받은 끝에 비대령 본인의 신념이 담긴 신호임을 확신하면서 구출 작전을 명한다. 미 CIA는 군 특수부대가 진입하기 전 이란 군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고도의 심리전과 기만작전을 펼친다. 예컨대 이란 내부 자산과 통신망을 활용해 미군 조종사가 이미 확보되었으며 현재 육로를 통해 호송 중이다. 라는 가짜 정보를 흘린다. 이에 따라 이란 혁명수비대의 탐색 병력을 실제 조종사가 은신하고 있는 산악지대가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분산케 했다. 한편 추락 후 이란 혁명수비대의 삼엄한 수색을 피해 혼신을 다해 몸을 숨긴 비대령은 같은 시간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 신호용 거울을 사용한다. 무선통신기나 GPS 비콘을 계속 작동할 경우 이란 군의 전파 탐지기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구조 헬기가 근처까지 왔을 때 대령은 거울을 반사해 아군 조종사의 눈에 띄게 하는 저탐지 신호 방식을 선택했다. 이번 사례는 미군 조종사들이 받는 생존, 회피, 저항, 탈출 훈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 훈련은 적진에 고립된 상황에서 벌레를 잡아먹게 하거나 이슬을 모아 마시게 하고 흔적 없이 이동하는 기만술 등 심지어 적의 고문과 구타를 이겨내게 하는 혹독한 훈련이다. 최첨단 스텔스기를 다루는 조종사라 할지라도 전자기기가 무용지물이 된 극한 상황에서는 거울이나 연기, 신호 같은 재래식 아날로그 방식의 생존 도구가 생명줄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다. 미군은 기밀 유출을 막기 위해 기동 불능이 된 MC-130J, 수송기 2대와 헬기 4대 등을 폭파, 폐기했다. 이외에 A-10 공격기 한 대도 격추되는 등 손실도 상당했다. 155대의 전폭기 출격과 항공모함 발진, 특수부대 병력 투입과 항공기 손실 등 무려 한화 2조 9천억에 달하는 엄청난 경비였다. 이에 이란 외무부는 이 구출 작전이 실제로는 조종사 구조를 빌미로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탈취하려 했던 기만작전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작전은 현대전에서 조종사 한 명을 구하기 위해 미국이 어느 만큼의 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이 사건은 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거나 매우 민감한 상황으로 매 순간 업데이트되었던 작전이었다. 이는 1980년의 실패를 딛고 46년 만에 이란 본토 깊숙한 곳에서 벌어진 대규모 구출 성공 작전이라는 점에서 군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그러면 위 1980년 이란 테헤란 인질 사건 당시 미군이 시도했던 독수리 발톱 작전은 어떤 사건이었을까? 이는 현대 특수부대 작전 역사상 가장 뼈아픈 실패작 중 하나로 꼽히며 이후 미군 특수작전사령부가 창설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다. 이 작전은 1979년 이란 혁명 당시 분노한 이란 시위대와 혁명수비대가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을 점거하면서 시작된다. 1979년 11월 초 미국 외교관과 경비병력, 민간인 등 52명의 인질이 대사관 내에 억류된다.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외교적 협상이 결렬되자
지미 카터 행정부는 무력을 통한 구출 작전을 승인하기에 이른다. 이 작전은 미 6해 공군 해병대가 동시에 참여한 복합적인 합동작전이었다. 즉시 이란 사막 지역 폭판에 전진기지 지휘본부를 설치하고 수송기 EC-130, MC-130와 헬기 RH-53D 8대를 배치한다. 델타포스 대원들이 헬기에 탑승하여 테헤란 인근으로 이동, 비밀 아지트의 은신, 야음을 틈타 대사관을 급습해 인지를 구출한 후 인근 비행장에서 수송기로 탈출케 하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작전은 초반부터 예상치 못한 재난에 봉착한다. 이란 사막의 강력한 모래폭풍으로 인해 헬기 2대가 고장나고 한 대는 회항했다. 이는 작전 수행 최소 수량인 6대에 못 미치는 5대만 남게 된다. 이때 현장 지휘관은 작전 취소를 결심했으나 불행하게도 철수 과정에서 암흑과 모래폭풍에 휩싸여 RH-53 헬기가 EC-130 수송기와 충돌하며 폭발한다. 이 사고로 8명의 대원이 사망하고 기밀 서류와 헬기 잔해를 현장에 버려둔 채 나머지 병력만 황급히 철수해야 했다. 이 사건은 미국의 군사적 자존심에 엄청난 타격을 주기에 이른다. 이에 따라 지미 카터 대통령의 재선 실패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으며 아울러 각 군의 불협화음을 교훈으로 이 또한 미 특수전사령부가 창설되는 한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 후 2년이 경과된 1981년 신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취임 당일 444일 만에 인질 전원이 석방된다. 또 한편 이란의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뇌진탕과 파편상, 발목 골절 상태로 이틀간 은신하며 버티다가 구조되어 가장 주목을 받는 비대령은 현재 보안상의 이유로 구체적인 실명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거나 보도가 제한되어 있다. 미 국방성은 작전 직후 조종사들의 안전과 가족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성명과 인적사항을 즉각 공개하지 않는 관례를 따르고 있기에 이 글의 제목을 가칭 SO 대령 구하기로 시작한 연유다. 추후 이 글이 독자 여러분에게 읽힐 최고 명예훈장 수여식 때쯤이면 아마도 실명이 공개될 것이다. 필자가 비공식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는 미 공사 출신으로 미 공군 제0 전투비행단 제000 전투비행대대 소속 DWH 대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매우 존경받는 대령이라고 칭찬하며 생환과 작전 성공을 축하하고 있다. 아무튼 엄혹한 생사의 문턱에서 살아온 그들과 목숨 걸고 동료 조종사들을 구출하는 특수전 용사들에게 뜨거운 갈채와 성원을 보낸다. 이야기가 난 김에 필자의 이메일 영문 SSS에 얽힌 사연도 함께 소개할까 한다. 미국에는 퍼플 하트라는 무공 훈장이 있다. 이 훈장은 1782년에 제정된 훈장으로 미국의 무공 훈장 중에 가장 오래되고 비중이 큰 훈장이다. 이 훈장은 전투를 포함한 위험한 군사작전 중에 전사하거나 혹은 큰 부상을 입고 무공을 세운 용사들에게 수여하는 명예훈장이다. 국립 퍼플하트 명예의 전당은 현재 뉴욕의 뉴 윈저에 자리 잡고 있다. 올해 초 백악관에서 이 훈장 수여식이 있었는데 이날의 주인공은 2008년 아프가니스탄전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살아나온 샘 브라운 미 육군 중위와 케빈 젠슨 하사다. 브라운 중위와 젠슨 하사의 무용담은 얼마 전부터 미국 청년들에게 뜨거운 전우애와 헌신의 귀감으로 회자하여 마침내 영화로도 준비 중이라 한다. 참전 당시 보병 소대장이었던 브라운 중위와 그의 소대 분대장이었던 젠슨 하사는 험비 차량을 몰고 적진을 공격, 돌파하던 중 적의 집중 포화를 받고 폭파되어 불길에 쌓이면서 소대장이 절박한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 소대원들은 맹렬하게 불타는 험비 차량의 불길에 어쩔 줄 몰라 발을 동동 구르며 모두 소대장님이 곧 불에 타 죽는구나 하고 절망할 때 젠슨 하사가 맨손으로 달려가 손톱이 빠지도록 흙과 모래를 뿌리고 자기 방탄조끼를 벗어 소대장을 덮어 필사적으로 등에 업고 나와 구출한다. 아이브 갓 유서. 이 전투에서 브라운 중위는 목숨은 겨우 건졌지만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고 텍사스 육군병원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다. 많은 세월이 흘러 그는 군 경력과 공적을 인정받아 최근 새로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훈부 차관으로 취임하던 날 내가 소대장님을 지키겠습니다
의 주인공 젠슨 하사를 찾아 백악관에서 포옹하며 이 소중한 훈장을 함께 수여받았다. 샘 브라운 신임 차관은 상원 청문회에서 절박했던 그 순간 타오르는 뜨거운 불길 속에서 들었던 젠슨 하사의 "제가 소대장님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목소리는 평생을 두고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곧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에게 미국 보훈부가 전달하려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라고 소신을 밝혔다. 그가 잘생겼던 모습은 심한 화상으로 이지러졌지만 목소리만큼은 맑았다. 다음은 필자의 이야기다. 1968년 베트남 전선의 전투는 월남전 사상 가장 치열했던 한 해였다. 한여름은 섭씨 40도 이상의 폭염으로 중무장한 우리들 해병대원들에게 무척이나 괴로운 나날이었다. 필자가 주월 청룡부대 수색중대 소총소대장 시절 청룡 제5대 대대대장 이화출 중령과 실시하던 용궁작전 때의 일이다. 치열한 포격전에서 소대장의 지휘 벙커 코앞으로 날라와 터지는 적 포탄 바람에 흙더미가 수북이 쌓여 전방 관측이 불편할 때 1분대장 서삼수 하사가 달려와 흙투성이 속에 소대장을 끌어내며 벙커 밖으로 유도한다. 전방 관측이 용이한 장소로 옮기십시오. 비 오듯 쏟아지는 탄막을 뚫고 즉시 우측으로 몇 바퀴 굴러 새 진지로 이동하는 순간 천지가 진동하는 듯한 폭음으로 철모가 날아가고 고막이 터진 듯 피가 흐른다. 매캐한 화약 냄새가 코를 찌르고 뿌연포연히 시야를 거치는 순간 뒤돌아보니 앞불사 잠시 전에 필자가 머물렀던 소대장 벙커가 적 직격 포탄을 맞고 깊은 웅덩이로 파여 있는 게 아닌가. 하마터면 그 벙커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뻔해 혼비백산하던 중 전령 유재호 상병이 급히 달려와서 뭐라고 말하는데 통 들리질 않는다. 다시 뭐라고? 하며 큰 소리로 몇 차례 물으니 서삼수 하사가 전사했다는 비보였다. 그는 소대장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다. 그때 그의 나이 20서너 꽃다운 나이였다. 평소 자랑하기를 제 이름 이니셜이 SSS라고 뻐기며 행운을 믿었던 서삼수 하사였다. 해병대도 삼수를 거쳐 입대했다고 너스레 떨던 제주꾼이었다. 필자는 평생을 두고 필자 대신 하늘나라로 먼저 간 그를 잊지 못해 영문자나 숫자를 고를 때마다 서삼수 하사를 생각하며 알파벳 SSS와 숫자도 비슷한 555를 선택하곤 한다. 그래서 필자의 이메일 주소를 SSS55로 사용한다. 매년 그랬듯이 현충일이면 정성 가득한 꽃송이를 한 아름 품에 안고 동작동 양지 바른 언덕을 찾아 그를 비롯한 옛 부하들과 동료들을 만나 명복을 빌곤 한다. 그곳에서 서 하사의 큰형 서일수 씨와 둘째 형 서두수 씨도 종종 만난다. 서삼수 하사는 그 집의 셋째 아들이었다. 필자는 오늘 SSS 서삼수 하사와의 옛 추억을 떠올리며 라이언 일병과 더블 SO 대령 그리고 조국과 전우를 위해 목숨을 초계처럼 바치는 용감한 특수부대원들의 무용담을 여기에 펼친다. 6월 6일은 제71회 현충일이다. 이날 필자는 베트남 이국전선에서 생과 사를 함께하다 유명을 달리한 주월 청룡부대 수색중대 중대장 고 지순하, 신종칠 대위와 임관 동기생 이수장, 박승진 중위, 그리고 필자를 살려놓고 분연히 산화한 SSS 서삼수 하사 등 옛 소대원들을 만나 명복을 빌러 그곳을 찾을 것이다. 언디스, 언잇, 밀러 대위의 유언이다. 다음은 필자가 필자에게 묻는다. Have I done justice to my life? 나는 나의 인생을 부끄럽다거나 헛되지 않고 참되게 살아왔는가라고 묻고 싶다.